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장인 중국의 이제 대한반도 정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앞장에서부터 2장까지 이제 중국의 강대국화의 전략의 변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걸로 인해서 미중 간의 본격적인 전략 경쟁, 그럼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한반도의 이제 정책으로 이제 이어지고, 우리가 그러면 중국이 대한반도의 인식을 어떻게, 기본적인 인식을 우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기 앞서서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문제에 어떤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옛날 과거부터 중국은 한반도를 자국의 지경학에 어떻게 보면 되게 핵심 지역으로 인식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베이징의, 중국 국경인 베이징에 가장 근접하고 동북 삼성과는 1400km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가장 엄청난 긴 국경을 맞대고 있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한국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다 중국이 개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중국과 한반도는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그건 다르게 말하면 한반도는 이 대륙과 해양 세력의 또 충돌 지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과거의 어떤 전쟁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반도와 관련된 대규모 전쟁 때마다 중국 역시 엄청난 피해가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인식, 지정학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한반도의 우선순위는 어떨 수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의 어떤 붕괴라든지, 어떻게 보면 동북아지역의 불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야기돼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1400km를 맞대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아니고 북한이죠. 북한과 지금 1400km를 맞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위협하거나 북한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는 그건 중국한테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중국의,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의 핵심 이익과도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지속적인 발전과 중국의 안정을 위해서는 당연히 북한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 특히 한미일 주도의 통일 시 한미일의 대중봉쇄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있는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팩트를 보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이 변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커지고 있고, 그리고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 당연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어떤 안정, 평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만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아니라 훨씬 더 객관적으로 이런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진을 하고 그리고 남북 중의 경제 협력 등을 강화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지금 대외 전략이 변화하고 있죠. 근데 중국의 대외 전략의 변화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주변 국가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 주변국들과 1대1로를 통해서 새로운 국가 전략을 지금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금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의 입장에서 이 한반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한반도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데 그 영향력 확대라는 것은 한국과 중국, 북한 이 세 나라와 연관돼서, 그러니까 남북중 간의 어떤 삼국의 경협을 통한 한반도에 대한 이제 1대1로와 남북중 경제협력 확대라든지, 그리고 북한의 나은 경제 상황을 조성을 해서 이제 개혁 개방을 인도한다든지 체제 안정을 모색한다든지 이러한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이제 한반도 정책의 목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반도의 평화 안정, 그리고 북한 정권의 붕괴 방지, 한반도의 중국의 영향력 유지,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현상 유지를 위한 자국의 국가 정책 및 전략 목표 실현. 이것이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목표고 전략입니다. 한반도의 정세 변화가 중국 핵심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중국은 모든 수단을 통해서 한반도의 자국의 영향력과 이익을 확보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과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좀 우호적으로 끌고 가고 남북 중이 어떻게 1대1로와 이런 이제 동북아의 평화를 만들어가고 이런 식의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고 하면 영내 질서의 어떤 새로운 걸 창출해 나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어느 일방에 그러니까 뭐 냉전 신냉전처럼 우리가 과거처럼 뭐 한미일 대 북중러 아니면 다시 중국을 포위하거나 압박하거나 아니면 다시 또 뭐 인도태평양 같이 어느 너무 일방의 편에 서서 거기에 동조를 해서 어느 국가를 이제 포위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다시 이거는 갈등의 국면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이 지금 현상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질서가 변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한반도 문제를 왜 마지막에 놨냐? 그거는 우리가 중국의 변화, 그 중국의 변화로 인해서 영내 질서의 변화와 미중 간의 변화를 모르면 우리가 이 한반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한반도에서 평화가 중요하고 남북중 이 협력을 앞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도 그러한 이제 맥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중국의 정책의 목표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중국의 어떤 이제 대북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대한반도 전략은 보게 되면 한반도에 어떻게 보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를 하는 것도 그들의 목표인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영내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지속의 평화와 안정을 통해서 영내 국가들과의 어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자는 게 이제 중국의 새로운 전략인 거고 중국은 또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 영향 확대를 통해서 글로벌 파워로서 국가 이미지를 창출을 하고 또 북한 체제 안정을 도모하면서 또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어느 정도 또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쌍계 병행 같은 경우는 비핵화와 이제 평화 체제를 동시적으로 병행하는 이런 식의 주고받기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하자라는 것이고 또 북한에 대한 개혁 개방을 점진적으로 유도를 하고 그리고 대북 제재를 완화를 해서 남북 중에 어떤 새로운 경제 협력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제 어떤 구체적인 이제 전략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에 있어서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기본적인 대북 전략은 북핵 문제 해결과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가 동시에 가야 되는 어느 일방이 피해를 봐서 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미국도 양보를 해야 되는 거지. 미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이 선비핵화 후 그 보상 이런 형식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 어렵다고 중국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뭐냐면 중국도 미국에 대한 어떤 불신, 전략적 불신, 또 한미동맹에 대한 걱정, 그리고 특히 또 한반도 통일 이후에 주한미군의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이 통일이라는 것이 점진적인 통일이 아닌 만약에 북한이 붕괴되고 한국과 미국의 통일이 되었을 때는 그러한 것도 중국과의 어떤 사전 논의 없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중국의 불안감도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과 한국은 또 정치 체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뭐 자유주의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완화해 나가면서 그리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좀 이행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중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이제 지속과 변화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은 북한이 그동안 핵실험과 ICBM 발사 이후에 있어서 국제사회와 대북 공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도 이행을 해왔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에 지금 1년의 이제 과정을 우리가 거쳐왔지 않습니까? 2017년 이후에 지금까지 북한은 어느 정도 이제 할 의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풍계리라든지 여러 가지 핵시설도 이제 파괴를 하고 있고 그리고 힘의 비대칭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에 대한 이 두 나라가 같은 나라가지 않습니까? 미국은 워낙 초강대국이고 북한은 미국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힘이 비대칭의 관계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제 안보적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쨌든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쌍중단과 쌍계 병행을 통해서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하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한미연합
훈련 중단을 하고 그와 동시에 북한도 이제 군사적인 액션을 취하지 말라. 뭐 지금은 그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쌍계 병행은 이제 이 한반도 평화 체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같이 논의하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단계적으로 동시적으로 이행을 하자는 것인데 지금 이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쌍중단과 쌍계 병행에 대해서는 미국은 거부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기본 입장은 북한이 완전 비핵화하지 않으면 제재 해제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고 미국과 북한이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이 대북 제재 완화 6자 회담, 쌍중단, 쌍계 병행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도 우리가 한국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우리도 역시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러시아와 또 이제 이 군사안보 협력 강화, 그리고 북한과도 우호적인 전략적인 관계 유지를 또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문제에서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쌍중단, 쌍계병행, 대북제재 완화, 6자회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계속 외면을 하고 그냥 미국이 얘기하는 어떤 선비핵화와 후 제재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럼 계속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냉정적인 구도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리고 역으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 간의 관계는 더 밀접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한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이제 우리가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들이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또 직면한 문제는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입장 발휘를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중국이 다시금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를 또 강화해 나가면서 이 한반도 문제가 다시금 한미일 대 북중러 간의 대결 국면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도 그러면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한동안 이제 중국 내에서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북한이 부담이냐 자산이냐 이런 간의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은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중국의 아까 말한 대외 전략의 변화, 근데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이 가진 버퍼존으로서의 어떤 지정학적 가치, 그리고 대미 억지력 확보, 한반도 영향력 유지, 그리고 한미일 한국의 군사동맹, 국변사태 방지, 미국의 이러한 것들이 고려들이 훨씬 커지면서 다시금 북한 자산론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어떻게 보면 북한이 기존에 갖고 있는 지정학적 가치가 더 과거에 비해서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 지도부의 기본적인 대한반도 정책은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난리가 발생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래서 한반도의 전쟁 반지, 한반도 비핵화,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남북 간의 평화의 상생 노력, 이것을 지금 시진핑의 이게 4대 이 대한반도 정책의 핵심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른 게 절대로 이 한반도에서의 어떤 분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대화의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남북 간의 평화와 상생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력이 아닌 어느 일방의 노력이 아닌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기존의 한반도 정책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해서 중국의 인식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쌍중단과 쌍계 병행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드 문제라든지 주한미군, 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좀 강하게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미 주도의 어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 차이나 패싱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6자 회담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고,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평화체제 조속한 구축, 그리고 1대1로와 신북방 정책, 한반도 신경제지동을 통해서 새로운 한반도 경제 질서 창출, 남북중 3국 간의 경제 공동체, 이것이 이제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영내 질서를 이제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이 아까 이러한 변화되는 이 영내 질서의 이 역학의 바람, 그리고 중국의 대외 전략의 흐름, 그리고 중국의 부상, 이러한 것들이 또 이러한 어떤 한반도의 지금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이 한반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게 쭉 적어봤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이제 한반도 문제를 새롭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우리가 한반도의 기존의 고정된 틀, 그러니까 북한을 좀 적대화하고 북한을 압박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문제는 더욱더 해결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더욱더 냉전의 구도도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시대적인 흐름이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북핵 문제를 위해서는 쌍중단과 쌍계병행을 지금 중국에 그게 뭐냐면 북핵 미사일 발사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그 쌍계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 협상을 동시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 협상, 단계적 동시적 행동 대 행동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그러니까 미국이 말하는 선 비핵화 후 이것이 아니다.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도 이 문제가 그냥 미국과의 어떤 이 대결 국면에서 어떻게 핵을 포기하라고 했을 때 북한이 그걸 받아줄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중국과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쌍계병행 차원에서 영변 핵시설을 지난번에 이제 북한이 핵 폐기를 얘기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을 하노이에서 얘기했을 때 그러면 핵 폐기에 상응하는 조치인 민수 분야의 제재를 뭐 완화를 하든 해제를 하든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남북미중 사자회담과 평화협정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가야지만 결국은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일방적인 어떤 힘으로 통해서 일방적인 굴복을 통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중국의 힘이 커졌고 또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이제 70주년을 계기로 더 밀접화되고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국의 힘을 무시하고 중국의 이 커진 전략을 우리가 아무것도 이해를 안 하고 그러면 뭐 계속 제재만 하냐? 그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제재 완화라든지 개성공단, 금강산 그리고 평화협정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도 고민을 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우리의 목소리를 이제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자간 협의체 이 북핵 문제 역시는 결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북미 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영내 국가들의 안보적 이해관계들이 다 얽혀져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 육자 간의 모든 국가들이 한 틀에 모여서 이 문제들을 다 논의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때야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자회담 혹은 육자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가 조속히 이제 재개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과거의 어떤 지정학적인 한반도가 아닌 지경학적인 경제가 중심이 되는 그래서 한국 서울에서 고속철도를 타고 베이징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새로운 이제 시대가 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문제들을 그렇게 풀지 않고 그 기존의 어떤 관습, 그 기존의 관습이라는 거는 이제 한미 동맹이라든지 과거의 냉전적 사고로 해서 이 문제를 접근한다고 하면 구도가 더 치열해지겠죠. 그럼 냉전이 더 본격화되겠고, 그러면 여기에서 전략 무기가 대량 배치가 되겠고, 그러면 한중 관계도 파탄이 나는 것이고, 그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 우리 경제에도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고, 그럼 남북 관계도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침해가 될 수 있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고,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하노이 회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전략이 서로 다른 이제 전략은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서로 다른 이런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는 다른 어떤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국익에서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가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냉전 체제로 살아야 되는가?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냉전 체제를 이제 뛰어넘어서 새로운 이제 시대를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새로운 시대라는 거는 이제 북방의 시대일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기존의 고정된 틀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고정된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럴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는 것이 이제 중국의 변화, 중국의 힘이 부상되고 있고, 그러한 변화되는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전략적인 기회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지도부의 어떤 변화를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에 따른 불안정한 과도기 상황에서 중국의 어떤 한반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가치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관계 70주년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전략적인 관계를 공고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중국이 한국과도 새로운 전략적인 관계를 모색해 나가겠다. 이러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대외 전략의 변화, 이러한 것들이 다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지도부의 한반도 이식의 변화들이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린 또 이것이 하나의 한국으로서는 또 전략적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어떤 큰 질서의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북한과 중국 모두 미국이 어떻게 말하면 선비핵화에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전략자산, 대북제재, 육자회담 이런 것들을 결국 북한과 중국이 전략적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진핑 지도부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의 인식 역시 이렇게 전략적인 관계를 강화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해 나간다고 했으면 한국도 여기에서 어떤 전략적인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대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그리고 육자회담 재개단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이 추구하는 어떤 전략적 이익과도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같이 이러한 것들 이제 모색해 나가는 이러한 이제 시기가 필요한 거고,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모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2019년이 이제 북중 관계 수교 7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시대의 북중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북중 관계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서의 변화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어떤 새로운 북중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도 과거와 같이 동맹 관계도 재조정하고 전략적 소통과 경제 협력을 더 강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북중 관계 공고화 1대1로 남북중 3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전략적인 기회가 여기서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 베이징, 심양, 단둥, 평양, 서울 고속철도 추진이라든지 새로운 남북중 3자 협력공단, 제2의 개성공단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모색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지금 새로운 중국과 북한이 변화하고 있고 특히 중국의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향후에 중국은 남북중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그래서 북한에 대한 어떤 경제 개혁 개방을 유도해서 대북 경협을 확대를 해서 1대1로와 한반도를 연계시키고 이 전략적인 경쟁에 있어서 한반도를 어느 정도 중국의 또 영향력 일정 부분 바운더리에 또 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겠죠. 전략적인 기회들 만약에 우리가 거부하고 다시금 미국이라든지 어느 한편에 쓴다고 했을 때는 또 미중 간의 새로운 또 냉전의 질서가 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육자회담이라든지 그래서 쌍계병행, 쌍중단, 대북제재, 육자회담이라는 것들을 다시금 우리가 모색을 하고 중국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어쨌든 북한과 중국이 앞으로는 더욱더 긴밀하게 이런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에 그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국 역시 육자회담이라든지 사자회담을 통해서 그 틀 안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를 해야죠. 그럼 북한과 중국이 전략적으로 공고화된다 해서 우리가 그거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긍정적인 그리고 그 협의 틀 안에서 북핵 문제라든지 다양한 안보 이슈들을 논의를 하고 안보 이슈 논의와 동시에 가능한 경제 협력 분야는 아까처럼 고속철도라든지 뭐 새로운 제2의 개성공단 이런 부분들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협력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다자적인 어떤 체제 통해서 북한과 중국 이런 주변 국가들과 함께 어떤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논의하고 그 틀 안에서 새로운 어떤 기회를 우리가 창출해 나가는 이러한
어떤 노력이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및 시사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결론인 시사점은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는가. 결국은 이제 중국의 꿈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중국의 변화,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중장기적으로는 영내의 새로운 질서를 이제 구축을 밝히고 있고, 이러한 질서가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만들어놓은 이제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가 아닌 이제 중국이 이런 새로운 국제 질서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식 규범과 제도를 통해서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의 추진,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한반도에는 이러한 중국의 변화가 오히려 한국과 북한에게는 1대1로 협력 및 남북 중의 새로운 경제 협력과 새로운 기회도 또 우리는 다가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어떤 전략의 변화가 없었으면 우리한테는 또 이런 기회가 오지 않았겠죠, 1대1로. 근데 이러한 또 기회와 변화를 우리가 잡고 못 잡고는,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인 선택이 이제 우리의 목인 거죠. 하지만 지금 어쨌든 중국은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두 번. 그렇기 때문에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기회와 대결, 어떻게 보면 이 가능성이 상호 공존한다는 거죠. 시진핑 지도부가 한반도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1대1로 AIB, RCEP 이런 것들을 쭉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갈등 속에서 중국의 안보적 우려를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사드라든지 중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의 전략 무기라든지 이런 군사력을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했을 때는 대립과 마찰이 불가피하겠죠. 이건 최악의 경우에는 냉전적 갈등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역으로 남북 관계를 우리가 개선을 하고 남북중 3자 협력을 하고 1대1로를 통해서 새로운 또 기회를 지금 중국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 강화를 한다는 건 또 우리한테 새로운 경제적 기회 가능성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회와 대결이라는 이 두 가지에 다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은 아까 격화될 것이고, 그거는 무역뿐만 아니라 대만, 남중국해, 인도태평양, 쿼드, 북핵 문제, 모든 문제에서 본격화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남북관계를 개선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중국과 연계,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시대를 만들어 나가죠. 이것도 역시 하나는 또 위기지만 또 하나는 또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북관계를 우호적으로 가야 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이제 새로운 중국 중심의 출현의 가능성, 이것으로 하여금 한중 관계는 딜레마적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전략적으로 기회적인 측면을 접근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요소는 최소화하고 단계적 동시적 해법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을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해야 되고 남북관계를 개선을 해야 되고 육자회담을 통해서 영내 다자간 평화안보체제를 논의를 본격화해야 되고,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및 새로운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추진 모색, 중국의 이런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도 중국의 전략에 맞춰서 새로운 중국 전략을 모색을 하고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1대1로 전략을 또 모색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기회 차원을 이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기회 요인을 찾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를 우호적으로 끌고 가고 육자회담하고 동북아의 다자안보 체제 육자회담을 재개를 해서 영내의 이 평화와 안보가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해 나가고, 그걸 우리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이제 고민해 나가는 이러한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어쨌든 라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는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에 있어서 균형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래서 조화로운 한중 한미 관계가 유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를 해야 된다. 육자회담을 통한 동북아 다자안보, 그리고 남북중 3국에 대한 경제 협력을 우리가 본격히 해야 되고, 1대1로 전략과 한반도 신경제, 신북방정책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 경제 시대를, 그래서 아까 말한 고속철도 같은 걸 놓을 수 있도록 중국에서 한국을 연결시키는 놓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제 포스트 코로나19에는 시진핑 주석의 조기 방안을 위해서 한중 간의
보다 긴밀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고 또 코로나 같은 신흥 안보에 있어서는 협력을 하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남북중과 어떻게 1대1로 그래서 새로운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우리의 어떤 새로운 과감한 어떤 정책적 변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쯤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